해요. 여기는 이제 너 말하면은 여기 마이크에 다 들어가. 아니야, 뻥이야. 마이크에 다 안 들어갈 거야. 자, 2로 통분을 쭉 해보면 a 플러스 b는 올리고 이게 2분의 2루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게 루트 a의 제곱, 이게 루트 b의 제곱으로 보이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이해돼? 이게 가야. 그럼 이제 3, 4번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가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완전 제곱식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루트 두 개가 같아야겠지. 그럼 a는 b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3번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됐던 거야, 그지?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 다음 1172는 저번 시간에 했죠? 안 해도 되고, 73도 저번 시간에 했죠? 안 해도 되고, 75 이게 이제 이현우 지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현우, 아 미안해, 박현우. 아 근데 연우라는 이름이 있잖아, 많기도 하고 내가 이현우라는 애를 알거든. 그래가지고 좋다라기보다는, 자 값이 최소가 될 때 곱하면 1이고 이게 a분의 b죠. 곱하면은 b분의 4a이고 4죠. 그럼 요건 5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이거 최소만 찾으면 되는데 얘가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얘가 2루트 곱이라는 최소일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럼 봐봐, 얘가 이거면 등호가 성립한 거지.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그렇지, 얘네 둘이 같을 때. 지금 산술기하 평균으로 쓰일 때 A, B 역할을 하는 게, 이게 A 역할을 하고 이게 B 역할을 한 거잖아.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오케이? 이때 이 값이 얘가 된다고, 4가. 그러면은 A 올리면 4A제곱, B 올리면 B제곱이니까 여기서 루트를 씌워주면 B는 2A. 원래 풀말을 안 쓰죠. 왜냐면은 양수라는 조건이니까. 아, 정역이? 이따 얘기해줄게. 그럼 B는 2A죠. 그럼 요걸 Y로 보고 요걸 X로 보시면 돼. 왜냐면 X축에 A가 있으니까. 맞아요? Y는 EX 그래프 어디 있어요? 됐죠? 뭐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너 최소값 찾는데 오는 최소값을 왜 찾아? 이건 상수잖아. 음. 아, 목이 나갔어. 1178. 똑같아요, 이것도. 얘도 이게 뭐가 어려워. 아니, 얘는 마우스로 이게 안 움직이네? 옆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다 전개하면은, 아, 오답 노트 일부 내용이다.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a 플러스 b분의 4, b 플러스 a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데, 내 말 잘 들어. 지금 요거 둘이 최소값을 따로따로 찾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최소값을 따로따로 찾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이 a 플러스 b분의 4는 합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 최소값 뭐예요? 4는 밖으로 나오니까 4루트 b분의 a.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에 얘 최소값은 뭐예요? 16 밖으로 나오면 8루트 a분의 b. 그럼 이제 루트는 이렇게 뜩뜩뜩뜩 지워지니까 32가 최소값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일 때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봐봐, 우리가 얘를 최소값 얘로 볼 수 있으려면, 이걸로 바꾸려면 등호가 성립한 거지.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a는 b분의 4 이렇게 써보면 내가 ab는 4라고 써도 되죠. 맞아? 그러니까 ab는 4일 때 얘를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걸 이걸로 바꾸려면은 b랑 a분의 16이 같아야 되지. 그럼 이번엔 ab가 몇이야? 16. 그러면 ab가 16일 때만 이걸 이걸로 바꿀 수 있고, ab가 4일 때만 이걸 이걸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ab가 4일 때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이건 이걸로 바꿀 수 있지만 이건 이걸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 ab가 16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걸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이걸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얘를 동시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답 정리. 기역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가이고 써. 니은의 등호가 최소일 때는 나이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최소값을 구해보자. 바르게 최소값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전개를 하는 거야. 자, 요게 AB, 요게 16, 요게 4, 그다음 요게 A, B분의 64. 그러면 연우야, 이건 상수니까 최소값을 안 구해도 돼. 얘만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식을 다 적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얘 최소값을 약식으로 2루트 곱 이렇게 쓸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64루트 밖으로 나오면 8 되지. 이거 몇이니? 얘 최소값이 16인 거지. 근데 실제로는 36인 거야. 봐봐, 32보다 더 크잖아. 돼요? 끝. 그 다음에 1179번 봅시다. 이건 내 생각에 가나다가 다 질문은 아니고 다가 질문일 것 같아. 자, 가는 참거짓 판단만 좀 해보고요. 나단을 해봅시다. 안 돼요? 어? 우리 작년에도 예비고일 설명회 했었잖아. 그때 왔니? 작년 24년 11월 23일 날. 어머니 오셨었어? 그럼 나 보셨겠네. 예비고일 설명회도 그때 내가 했는데. 작년이랑 비교해보면은 애들이 좀 다 뇌가 없어 보이던데? 근데 이게 연도별로 그런 게 좀 있어. 그 07 애들이 조금 똑똑하고 06 애들이 좀 모자라. 맞아. 08도 08은 괜찮아. 근데 그런 건 있어. 원래 자기 주변에 모인 애들이 모자라면 우리가 모자라 보이고. 근데 우리 반은 또 아니잖아. 우리 반은 또 모자라지 않잖아요. 니는 이제 학업적인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지. 뇌가 모자라진 않잖아. 조금 두상이 좀 작은가? 약간 모자란가? 아니 머리가 작은 게 이렇게 작으면 좋은데 이렇게가 작으면. 그치.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점점 커지면 더 이상한 거야.
아 그래서 뒤통수가 이렇게 짱구고 이러면 약간 대가리가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아, 괜히 그렸다. 아 나 그림 진짜 못 그려. 사람 옆모습 어떻게 그리지? 아 나 그림 진짜 못 그려. 왜 저렇게 tip하게 말해? 턱 나름 표현했는데. 왜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거 9니까 6이야. 이거 이제 전개하면 되고. 나 빨리빨리 할게. 1 b분의 a, 그 다음에 a분의 4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 그러면 얘 최소값이 2루트 a 오버 b 4b 오버 b이잖아. 그럼 4네. 5다. 그러니까 9야. 그러면 6, 9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저것도 전개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뭘 어수야. 9번도 전개하기 싫어? 하지마. 공부 때려쳐. 9번도 전개하기가 싫으면 어떡해. 1 b분의 a b분의 c,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분의 b니까 얘 옆에다가 쓸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이니까 여기다가 쓸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c분의 b니까 여기다가 쓸게. 자 그 다음에 c랑 곱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곱하면은 c분의 b 맞지? 여기가 이상하네. 이게 뭐였지? c분의 하나 둘 셋 c분의 이게 왜 b분의 이게 c분의 a 나와야 되는데. 잠깐 다시 하자. 1 b분의 a c분의 a. 자 그 다음에 b 곱해주면 a분의 b 1 c분의 b. 그 다음에 c 분배해주면은 a분의 c b분의 c 1. 그럼 3에다가 얘네는 72번이랑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암산해. 이거 그렇지. 역수는 최소값이 2야. 되게 쉬워. 얘도. 그래서 답이 6, 3, 9야. 18이 6 다는 거니까 답은 24야. 너무 쉽죠? 자, 요거 암산 얘들아. 2 루트 a b 보면 톡톡톡톡 지워지니까 2. 됐죠? 역수들은 루트 안이 지워지니까 최소값이 항상 2다. 자, 1181. 자, fx랑 gx가 서로 평행할 때 평행하면 뭐가 같니? 기울기가 같죠? 요 2분의 a랑 b분의 1이 같은 거지. 맞아? 여기 봐, 집중해야 돼. a, b는 2네 그럼. 맞아요? 이 상태로 요거 최소값 찾는 거야. 전개하면 a, b, 2a, b, 2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 a, b가 몇이야 그랬어? 2. 그럼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4. 그럼 2ab, 2a 플러스 b 플러스 4네요. 그럼 여기서 EA 플러스 B만 최소값 찾으면 되지. 합이지. 그럼 합 최소값 어떻게 찾아? 그래. 2루트 이렇게 곱한 거. 근데 문제에서 A, B 알려줬잖아. 몇? 2. 그럼 이렇게 하면 몇? 4 루트 밖으로 나오면 몇? 2랑 2랑 곱하니까 4. 이만큼 최소값이 4. 그럼 얘 최소값이 4. 그럼 전체적으로는 최소값이 8. 이렇게 되는 것이. 아이 그럼 하는 짓이 똑같아. 이건 산술기하 평균은 어려울 수가 없어. 다 맞춰야 되고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조금 거슬리는 건
도형이랑 섞어내시면 이제 애매해요. 근데 그것도 맞춰야 돼. 도형이랑 섞어내도. 넘겨봐. 자, 1183. 이 수현쌤, 이거 마우스 사줘야겠다. 이 옆으로 안 움직이네. 아니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자, 가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분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x-x분의 1이 분모,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분자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걸 보고 가분수식이라고 한다고. 분자 차수가 좀 높은 거 있잖아. 너는 이거 나눠지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거든. 이거 제곱 플러스 제곱이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면 이거 차제곱으로 쓸 수 있지 않아? 그치? 제곱의 합을 차제곱으로 쓰면 여기에다 찌꺼기 몇 개 더해줘야 돼요? 근데 원래는 이 a, b지. 근데 x, x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돼. 알죠? 그다음 밑에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근데 얘도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써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x분의 x제곱이니까 통분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네 둘은 약분이 한 번 돼. 뭐 남아? 요렇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잘 봐. 나 지금 이거 약분 한 번 해서 쓴 거고, 아까 x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못하겠어요. 이식 최소값은 난 못 구할 것 같아. 물론 난 할 수 있지. 근데 고1 건 아니야. 알겠어? 다른 방법을 쓸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야. 왜 노말이야 근데? 창피하게. x제곱으로 통분해 볼게. 그럼 위에가 x 4승 플러스 1이지? 밑에는 x로 통분해 볼게. 그럼 밑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분 이거죠? 어떻게 하지? 위아래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 이거 끝나고 답실 봐야겠다. 그러면 이거 뭐야? 오, 맞아요! 이렇게 지워지네. 안 지워지네? 어떻게 하지? 다 했다. 얘들아, 지금 a가 뭐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네. 그죠? 그럼 결국 a는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b분의 a의 최소값이지. 그래서 이걸 다 b로 나눌 거야. 그럼 b분의 a는 뭐가 돼? b 플러스 b분의 a. 그럼 내가 얘 최소값 구하면 되지. 끝. 대신 b랑 b분의 2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b가 양수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b가 뭐니? x-x분의 1이죠. 근데 지금 x가 몇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큰 애들은 x가 커, x분의 1이 커? 그래서 얘는 양수야.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 그럼 계산 찍찍찍 하면 2루트 2, 3번입니다.
그럼 아까 최초에 이걸로 했을 때 잘 나와야 되는데 수식이 좀 이상했었지? 몰라. 어쨌든. 이해돼? 좋아. 1180. 아니죠. 집에 가자마자 풀면 풀 수 있죠. 왜 못 풀어, 이걸? 이해했으면 풀 수 있지. 자, 이 1184번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2차식인 것뿐만 다른 거고 2차식인 것만 다른 거고 얘네 둘 문자식 부분이 똑같이 만들어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1 더해줄 거야. 내가 지금 뭐 했어? 그럼 다시 빼. 여기. 그럼 값이 똑같죠? 그리고 얘만 최소값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2루트 곱으로. 그럼 어차피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2루트 9니까 이거 6이지. 그래서 얘 최소값이 6이야. 으아! 알겠어요? 그럼 6-1이니까 일단 m은 5. 근데 내가 이걸 산술기하를 써서 얘 최소값을 6으로 봤다는 얘기는 이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얘네 둘이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 네모가 이 괄호가 이렇게 올라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얘가 9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뭘까? 3. 풀만은 안 될 거예요.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면은 애초에 이걸 산술기하를 쓸 수 없어. 그리고 얘는 판별식이 음수인 2차 함수여서 이렇게 붕 떠있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되겠어요? 집중 잘 되고 있니? 집중 잘해야 돼. 집중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 1 풀이지?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찾아야 되는데 다 찾았네요. 자, 2랑 마이너스 1을 제곱하시면 4랑 1이니까 답은 10이야. 되겠어, 얘들아? 지금 고3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네 수학이 언제 제일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왜냐면 지금 되게 잘해. 요번 수능 모의고사 10월 것도 다들 80점 이상 때려와서 뭐 1등급, 2등급 뭐 이런데 미적분반 애들 진짜 잘해. 계산은 나보다 빠른 애들도 이제 슬슬 나와요. 아이디어는 나보다 진짜 더 좋고. 언제 수학이 제일 힘들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되게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 저 쌤이랑 할 때 고1 수학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어렵게 가르치나? 하여튼 그래서 고1 때 걔네가 방황을 많이 했어. 근데 웃긴 건 시험은 계속 100점을 때려왔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100점이 된 거야. 어렵게 배웠으니까 100점이 나온 거야. 알겠죠? 얘들아, 내가 문제를 푸는데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고 너무 막 즐거워. 다 알겠어. 그러면 수업이 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즐거우면 안 돼. 들으면서 머리가 아파야 돼. 그러면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수업 다 들었는데 내가 한 60%, 50% 아니면 7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어. 그게 맞는 거야. 나머지는 그지? 자, 1187.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제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목이 뭐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들아 분자는 양수지. 그리고 분모도 양수야. 분모가 이렇게 생긴 식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9를 꼭지점으로 가는 2차 함수니까 이제 항상 떠 있겠죠. 그럼 x는 a에서 얘들아 최대값 b를 갖는다라는 건 내가 혹시 얘를 뒤집으면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 아닐까?
혹시 이해되겠니? 아니야 생각해봐. a의 최대값이 9라는 건 a분의 1은 9분의 1 아니겠어? 왜냐면 얘를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작아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있는 거. 양수일 때만 음수까지 이제 포함해버리면 이제 복잡해져요. 얘가 양수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는 건 뒤집으면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리고 왜 뒤집어야 되겠냐라는 발상을 했냐면 위에 저렇게 2차식이 있어야 얘를 뜯었을 때 1차식을 여기에 탄생시키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럼 너네 이거 직접 나눗셈은 할 줄 알잖아. 나 그냥 할게. 봐봐. 여기 되게 반가운 애가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숨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그치? 아, 빌리 너 거기 잘 안 보이는구나. 한 칸 뒤로 갈래? 거기 잘 좋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누면 x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상태로 바로 산술기하 쓸 수 있지 않니? 딱. 이 루트? 꼭. 그럼 6이야. 6이야. 이게 6이야. 그럼 B 몇이야? 6분의 1. 자, 이제 A 값 찾아보자.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건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그렇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등호를 여기 쓱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9. 그럼 x 플러스 1은? 그렇지. 이렇게 계산이 간결해져야 된다고. 잘하고 있어. 더하면 돼요. 6분의 13입니다. 되겠죠? 이건 이제 비주류 유형. 비주류 유형. 다음에 1088번을 보자. 1088. 이거 질문 왜 두 명밖에 안 했어? 질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푼 사람들은 되게 잘했네. 얘들아, 이게 변수 xy 제한 조건을 잘 봐야 돼. 지금은 양수 xy라고만 했지 뭐 x랑 y의 관계식이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런 관계식이 이렇게 잡히잖아? 그럼 이제 x랑 y가 자유롭지 않아. 내가 이 x랑 y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양수를 넣을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 x가 1이면 y가 3 나와야 되고, x가 2면 y가 2 나와야 되고, x가 3이면 y가 1 나와야 돼. 작은 강의실로 옮기니까 너무 좋다. 수업이 너무 잘 되는데? 5층 누구 줄까? 그래. 만약 책상이 크다면? 아, 그래? 보통 근데 학원 사이즈 이렇잖아. 그럴 수 있어. 하여튼 그렇단 얘기야. 잘 봐야 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y를 4-x로 바꿔가지고 저 y를 다 바꾸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2차식 하나랑 역수 하나가 보여. 그치? 지금 우리가 최대 최소를 배우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관점에 의하면 어떤 애들이 최대 최소 찾기가 쉬워 지금? 이런 애들, 그치? 맞아? 최소를 따로따로 찾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긴 해. 근데 일단 해보자고. 자, 4y 오버 x 더하기 9x 오버 y는 언제 최소야? 라고 물어보면 너무 고민하지 마요. 둘이 같을 때. 알겠어? 그럼 4y 제곱은 9x 제곱. 얘들 알지? 자, 루트 씌우면 2y는
3x 원래는 풀마 지금은 3x 왜냐면 x랑 y의 개수가 같으니까 아니 부호가 같으니까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2y는 3x일 때는 얘가 최소야. 아직 최소값은 안 구했어. 자 얘는 언제 최소야? 이렇게요. 1학기 수업이 끝나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있잖아. 얘 최소 뭐야? 하면 2를 넣고 싶으신 거야. 왜일까? 그렇지. 촉값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제는. 이것도 너무 촌스러워. 그냥 이거 보면 2 넣으면 최소야. 알겠어요? 이거 아마 풀이에서는 이렇게 해놨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x 2 넣으면 최소 4 이렇게 해놨을 거야. 하지마. 촌스러워. 여기다가 2 넣으면 돼. 알겠어? 그럼 봐봐. x는 2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는 4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는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야. 자 이거는 xy 값이 결정되어 있진 않지. x가 몇이라고? 2. 그럼 이거 몇이야? 6. 그럼 y는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 루트 36 나오니까 12. 요거 최소값 12. 얘 최소값 몇? 마이너스 4. 얘 최소값 몇? 12. 답은 이게 8. 그다음 알파 베타는 2랑 3. 그래서 13이죠 답은. 되겠어? 얘가 최소일 때 2x는 3y. x가 몇인데? 2. 이렇게. (2x는 3y일 때 최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 2분의 3, 2, 3, 3, 2분의 9, 뭐 4, 6 이럴 때 다 최소가 되는 거야 이 식은. 근데 앞에 것도 최소면서 이것도 최소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x가 2고 y가 3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 아까 1178번에 풀던 그 친구처럼 막 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1178번 그 친구는 막 푼 거죠. 알겠어요? 끝. 넘겨봐요. 자, 1193. 자, 한모서리의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자, 직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야, 이상아? 직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야? 12개야. 서로 다른 길이는 몇 개야? 3개. 밑면의 가로, 밑면의 세로, 높이 이렇게 3개 있어요. 자, 그래서 세팅을 일단 직육면체니까 서로 다른 길이는 3개라고 보시는 게 맞고 풀다 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다르다고 봐야겠지. 뭐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지.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지. 이해되시죠? 자, 부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지. 잠깐만. 한모서리의 길이가 6이라고 돼 있네. 그럼 C6으로 주자. 그럼 AB는 16 곱하기 1이 없는데? 18. 됐어요? 건널비가 아니라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은 자 대각선 길이 갈게. 직육면체의 대각선 뭔지 알아? 이 앞에 왼쪽 점의 아래점에서 뒷면 오른쪽 위점까지 가는 요 길이, 이걸 직육면체 대각선이라 그래. 위에서 빛을 쏘면 직육면체 대각선이 이렇게 빛의 그림자를 만들거든. 그죠? 요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럼 요 길이는 이 루트랑 6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야 돼. 루트 제곱하면 뭐야? 그 다음에 36.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다 제곱해서 갖다 넣으면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가 돼요. 제가 이거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때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을 거야. 왜냐면은 피타고라스형 언제 배워? 중2 때 배우지. 맞지? 맞아요. 피타고라스형이 너네 때는 중2 때 배우거든. 근데 너네 중2 때 루트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중2 때 루트가 안 나오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루트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새 피타고라스 배우는 애들이 이 공식을 몰라. 너네 때는 이거 내가 방금 얘기한 그 교육 과정이고, 니네 윗학년들은 중3 때 피타고라스를 배웠어. 니네 위 학년들. 알겠어? 그래서 니네들이 이 공식 정리를 좀 해야 돼. 내가 오늘 시간 남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서 루트 들어간 공식들 다 써줄게. 자, 어쨌든 지금은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36은 36인 거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써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합이니 곱이니? 합이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2루트 곱. 그럼 a제곱 b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오면 2ab니까 문제에서 ab가 18이라고 그랬으니까 18을 넣어주시면 몇이에요? 36 36 36 36 36 72지. 6루트 2. 너무 쉽죠? 1194번. 자, 양수 m에 대하여, 으악, 야, 우리 선수처럼 하는 거 나왔다. 그지? 그냥 이젠 찾고 싶지. 이젠 찾고 싶죠. 운용 서술형 문제였지, 이번에. 아닐 수도 있어. 서술형 1번 문제 아니었어? mx-1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서술형이 아니니까 객관식 문제였나? 그 삼각형 넓이 2등분하는 문제 나왔었잖아. 나만 기억하고 있죠. 원래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 다 까먹고 나만의 추억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왜냐면 직선 특징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이 직선의 특징이 보이는 거거든. 이상한 요 직선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2,3. 그럼 이제 그림을 상상하실 때 일단 이 직선이 마이너스 2,3은 지나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5점이 있는 거야. 자, 양수 m에 대하여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자,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대.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른쪽 위로 올린 거고,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건 a의 좌표, b의 좌표가 필요해. 여기까지 이해돼? 잘 들어봐. b는 y절편이잖아. y절편 어떻게 구하니? x에 0 넣으면 돼요. 맞죠? a는 x절편이잖아. x절편 어떻게 구하니? y에 0 넣으면 돼. 그럼 3 넘어간 다음에 m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1 넘기면 괜찮아요? 진짜 돼?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어 이제? 진짜로? 이상이 되겠어? 안 보여?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봐봐. 여기다 0 넣으면 0은 mx 플러스 2 더하기 3이잖아. 여기서 x 구해야 되잖아. 3 넘기고 그 다음 m으로 나누고 2를 넘기잖아. 그치? 이거 한 번에 하자는 거지. 3 넘기면 마이너스 3. 세상에 봐봐. 3 넘기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m으로 나누고 그다음 마이너스 2 빼주면 이렇게. 오케이. 어쨌든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야. 돼요?
그럼 삼각형 OAB 아직 안 끝났어 얘들.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장 방법부터 알려줄 거야.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얘 곱하기 얘 해야 되잖아. 높이는 2n 플러스 3이지. 일리아 보고 있지? 보고 있지? 그죠? 요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길이 2 플러스 지금 여기 좌표 구해놨잖아. 맞아? 그럼 요 가로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우야. 가로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뇌가 없죠?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이 가로의 길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여기 좌표 이렇게 생겼으면 이 가로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바꾸면 되지. n 플러스 3 플러스 2 n분의 3 플러스 2. 아니 마이너스 달려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4m, 이렇게 하면 n분의 9, 이렇게 하면 6. 됐어요? 얘만 가지고 옵시다. 최소값 어떻게 찾아요? 자, 그러면 2루트 36이니까 12네. 얘가 12가 최소값이야. 그럼 12 더하기 12니까 24가 되겠지? 2로 나누면 12. 답이 5번인데요. 자, 이 공부까지 해보자. 지금 얘 기울기 몇이지? M. 자,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쓰는 건 다 길이야 얘들아. 내 말 들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3이었지 맞아? 그러면 이 길이가 3이고 듣고 있지? 이 길이가 2야 맞아?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죠? 오른쪽 거 먼저 합시다. 자, 기울기 몇이라고요? M. 그럼 X증분이 2면 Y증분은 몇일까? 그렇지! 잘했어. 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X증분이랑 희상아 Y증분이 M배 차이 나는 거야. M배 하면 이게 돼. 알겠어? 거꾸로 하려면 M으로 나누면 되지 그지? 자, 얘가 Y증분이지 맞아? 몇이야? 그럼 여기는 잘했어. 그래서 그냥 이 길이 2니까 2 플러스 n분의 3 이게 그냥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 세로의 길이는 3 플러스 2m이 되는 거지.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직선을 따서 하다 보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 이해되시죠? 고1 때는 이제 함수랑 도형이 연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 연습을 열심히 하고 진학하시면 돼요. 그럼 고2, 고3 때도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수능 트렌드기도 하고. 자, 넘기시면 유형 7, 8번은 이제 코시 슈바르츠라서 숙제 아니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 기출. 뭐? 전개해서 2분의 1 해야 되고 삼각형이니까. 근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봐봐. 음. 1207 여기 세 문제 풀면 되네. 이거 세 문제 풀고 쉽시다.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는요 여러분 자기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나 안 하시나 잘 수업 들어보세요.
아마 안 하실 거야. 왜냐면 교과 과정이 바뀌고 나서 행렬도 양이 되게 줄고 명제도 코시 슈바르츠가 없어지고 막 이랬거든. 코시 슈바르츠는 니네 전 학년에서도 없었고 근데 쌤들이 가르치긴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요번 시험 범위 자체가 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굳이 안 가르치실 거야 아마.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얘 최소값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다음 단계로 서술하시오. 만약에 나한테 풀이에 자유가 있다면 이거 전개해서 하겠죠. 그치? 얘네 어떻게 해놨나 보자. 자, x 플러스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야, 이 멍청한 애들 요거를 또 따로따로 구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요거를 또 따로따로 구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최소값 이걸로 보기 위해선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그치? 자, 요게 메인이야. 자, 얘를 최소값 이걸로 보기 위해선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 최소값을 2루트 xy로 보고 얘 최소값을 루트 xy분의 2루트 2라고 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자는 거잖아. 그럼 루트 xy가 지워지고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가 되면서 이게 8이 돼버려. 맞아? 처음으로 오류가 일어난 곳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디서? 처음으로 오류가 일어난 곳? 아, 이거 엉망진창인데? 처음으로 오류가 일어난 곳? 글쎄, 디귿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왜냐면, EX는 Y일 때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고, X분의 2는 Y분의 1일 때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2Y는 X일 때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럼 EX는 Y가 성립해서 이걸로 바꿨다면, 얘는 못 바꾸는 거야. 근데 2Y는 X여서 얘를 이걸로 바꿨다면, 얘는 이걸로 못 바꾸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바꿔놨으니까 이 디귿이 틀린. 답은 봐야겠다. 답에서 리을이라 그랬어요? 아, 답지가 또 여기가 잘려있네. 하여튼 디귿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제대로 최소값 찾는 건 제가 하자. 4 y분의 2x. 자, 그 다음에 x분의 2y 1. 돼요? 그러면 얘 최소값은 2루트 4일 거니까 요게 4 돼요? 2루트 4니까 4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을 때면 2x제곱은 2y제곱.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죠? 이 떼고 x는 y. 원래는 풀면 돼. 그래서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 디귿, 올바른 최소값과 그 과정을 그 값을 구하는 과정 썼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한다 라고 했으니까 x는 y라고 쓰시면 돼. 최소값은 4, 4, 1 더해가지고 9고 1210번 허근을 가질 때.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k 플러스 k 마이너스 3분의 2, 4 더하기 3은 k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 자, 허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 판별식 d가 그렇지, 음수지. 자, 2 달려 있으니까 b'의 제곱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 음수라는 얘기니까 k는 3보다 크죠. 자, k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그냥 문제에서 주면 되는데 그냥 치사하게 조금 숨겨놓은 거고, k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분모에 있는 문자를 변화시키긴 힘드니까 얘를 변화시킵니다. k-3으로요. 그럼 나 지금 빼기 3 한 거지. 그럼 다시 더하기 3을 해. 되겠어? 그 다음에 얘 최소값. 그렇지.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 않니? 둘이 곱해갖고 이렇게 지워질 거고 여기다 루트 씌우고 2배 하면 되잖아. 4. 그죠? 그럼 최소값은 일단 10. 너무 잘해요. 진짜야. 너무 잘하는 거야. 최소값 암산할 수 있지. 곱해버리고 루트 씌우고 2배. 그치? 그리고 K값도 바로 찾는 거야. 둘이 같다. K-3의 제곱은 4. K-3은 2. K는 계산 안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물론 써줄게. 자, 이게 최소값. 그쵸?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4. 그때의 K값 둘이 같을 때 어차피 분모 올려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K-3제곱이 4. 그럼 K-3은 5. K는 몇? 2. 미안. 마음이 급해. K는 5. 이렇게요. 그래서 얘랑 얘가 답이죠. 돼? 라스트 이거 풀고 쉴 거야. 1214번. 혹시 산술기하가 아니고 호시 슈바를 치면 식만 세우고 뺄게요. 끝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x절편이 4, y절편이 8인 직선 L이 있어. 그럼 L방 정식을 여러분들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좀 좋고요. 절편 밝혀져 있을 때 직선 바로 쓰는 거.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진짜요. 이 직선 위의 점 P와 근데 왜 이리예요? 공식이에요. 여기다 4,0 넣으면 성립하고 여기다 8,0 넣으면 성립하니까. 2점 2, 6 및 y축 위에 2점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두 삼각형 APB CPD의 넓이를 S1, S2라고 한다. 자, 여기 S1, 그 다음에 이게 S2. 자,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 여기다 A, B를 넣으면 되죠. 됐죠? 뭐 양변에 8을 곱하시든가 그건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S1, S2를 나타낸다. 자, S1은 밑변이 몇일까? 4. 훌륭. 자, 높이가 몇일까? B. 자, 그 다음에 S2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S2 한번 해보자. S2는 요 밑변이 몇일까? 8. 훌륭. 자, 높이가 몇일까? A. 계산하면 8AB가 돼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8AB의 최대 구할 거야. 알겠어? 이걸로 끝내요.
산술기하를 저식으로 바로 써. 2AB는 잠깐만. 너네 혹시 이거 되겠다? 이걸로 산술기하를 열심히 쓸 거잖아. 근데 결국 이걸로 최소값을 찾거나 최대값을 찾으면 등호가 성립하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지? 2A랑 B. 지금은 2A랑 B로 산술기하를 쓸 거니까. 맞아? 지금 둘이 더하면 8이거든? 그럼 얘랑 얘는 몇일까? 둘 다 4사겠지. 그럼 P 몇이야? A 몇이야? 이렇게 끝내면 좋겠다. 그죠? 8, 8에 64. 너무 좋죠. 근데 해줄게. 자, 원래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2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고 여기서 원래는 이제 8 넣고 뭐 2로 나누고 루트 1 없애주고 뭐 제곱해서 AB의 최대값 구해서 이제 8AB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근데 좀 센스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도 돼. 내 최종 목표는 AB의 최대값 찾는 건 아니지. 8AB의 최대값 찾는 거지. 여기서 바로 제곱하면 8AB 아니야? 그치? 상황마다 다른 거야. 이거 몇이어서 지금?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2루트 2 제곱해서 8 될 거고 루트 AB 제곱해서 A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최대값 몇이에요? 64. 아까 8, 2, 4 해도 64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얘들아 난이도가 올라가면 최대값만 물어봐? 이것도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산술기하를 쓸 거면 그냥 둘이 같은 거야. 이거 2, 이거 4. 훨씬 빠르지. 그래요. 뭐 이런 겁니다. 말 빨라? 괜찮지? 이 정도는 수업이 속도 있어야 텐션이 있지. 저 47분까지 쉬자. 너무 추워요. 이해가 안 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함수가 뭐냐를 집합과 명제를 이용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집합과 명제라는 것은 수학의 언어거든.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로 함수를 정의해보는 거야. 자, x의 원소 x가 있는데 얘네들 y의 원소 y에다가 하나씩 짝을 지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기호로 x 화살표 a라고 하고 y라고 하고, 혹시 이 함수에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괜찮죠? 기호는 다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x들이라고 해서 x 이렇게 썼고 y들이라고 해서 y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원소가 이렇게 많겠지. 그러면 이 x에 들어있는 1, 2, 3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 y에 들어있는 4, 5, 6, 7은 뭐라고 했었죠? 공역이라고 했었어요. 치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자, 정의역이랑 공역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대응관계를 여러분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냥 화살표만 그리면 대응관계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많은 관계들 중에서 x 하나에 y 하나가 선택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자, 얘는 왜 함수가 안 되냐면 1이 2개 찍어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왜 함수가 안 되냐면 1이 안 찍어서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얘네들이 x의 각 원소에 대항하는 y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씩이면 함수고 없거나 2개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 괜찮은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첫 번째에서 함수가 정의가 됐잖아요. 이건 함수 아니고. 그럼 실제로 공역 4, 5, 6, 7 중에서 선택된 애들이 있죠. 누구죠? 얘네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물어볼 때 이렇게 집합의 대응 관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함수는 뭐니? 다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물어본다고. 그래서 마플 1223번을 볼 거야. 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하고 나와 있는 문제 보이시죠? 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X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교점이 2개 이상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왜 함수가 아닌지 간결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1번 보시면 내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딱 그렸더니 교점이 몇 개 만들어졌어? 2개. 그럼 여기 X값을 내가 X1이라고 하고 여기 Y값을 내가 Y1, Y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걸 대응 관계로 쓰면은 이게 X1, Y1, 이게 X1, Y2인 거니까 X1이 Y1과 Y2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이제 함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기하 배우시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거지. 여기 x가 x1인데 또 y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고 있죠. 얘도 대응 관계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배우실 때 직선은 1차 함수라고도 불렀는데, 그치? 원방정식을 우리가 원함수라고 불렀니? 아니죠. 원은 함수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얘는요, x1이 너무 많은 y값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이거는 x1이 여기 있는 y들을 다 선택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이제 함수가 아니에요. 되시겠어요? 이제 이런 건 함수입니다. x가 y1, x가 y2, x가 y3, x가 y4 같은 y 값을 찍는 건 상관이 없거든. 이해돼요? 오케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개념 54번 보시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안 해요. 자, 함수의 그래프 설명 안 합니다. 자, 개념 56번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 설명할 거야. 자, 함수들 중에서 x 하나에 y 하나를 찍는데 심지어 같은 것도 선택 안 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문장으로 쓰면 x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얘가 선택한 거, 얘들아, 수많은 길이 있잖아.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뭐 막 여러 개까지 찍을 수 있잖아. 이 대응 관계에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얘를 f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f1은 몇이에요? 기억하시죠? f2는 뭐예요? f3은 뭐예요? 오케이. 자, 그럼 x1, x2가 다를 때 fx1이랑 fx2도 다른 거, 이런 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네모치고 별표 치시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1대1 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 쌤 외워도 정의가 문제에 나오진 않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게 그냥 문제에서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문장이 등장하면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여기까지 돼요? 근데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린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네모 쳐주시고 별표는 1대1 대응에만 별표를 칠 거예요. 나중에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사라지거든. 아니 1대1 함수라는 말이 사라지거든 나중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fx는 x인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f1은 뭐란 얘기야? 1. f2는 뭐란 얘기야? f3은 뭐란 얘기야? 3. 그래서 1 찍고 2 찍고 3 찍고 입력값만 봐도 결과값이 예측이 되는 이런 거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 근데 봐봐, 지금은 우리가 x값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1, 2, 3 보고 있지만 사실 x값에 모든 실수를 갖다 넣는다고 하면 모든 실수가 다 자기 자신을 찍겠지. 그지? 이거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0 넣으면 0이겠지. 그럼 0,0을 여기다 찍는 거야. 1 넣으면 몇이에요? 1. 그럼 1,1을 찍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점이 생기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항등함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함수. 무슨 함수죠? y는 x. 자, 그래서 항등함수 쪽에다가 fx는 x 또는 y는 x, 이렇게 얘들아 새롭게 어떤 함수의 정의를 배우고 있는 거지만 결국 과거에 배웠던 함수랑 현대에 배우는 함수랑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다 아시는 거죠? 맞아요? 상수함수는 뭐였어요? 그치? 상수함수는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지, 그치? 자, x의 원소가 많이 있는데 y의 원소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얘네들이 다 하나만 찍는 거,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 알겠어? 그럼 봐봐, 그래프로 그리면 x값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7이든 간에 y값은 다 4만 찍는 거잖아. 1,4, 2,4, 3,4, 4,4, 5,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런 데 함수값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값이 연속적이라고 생각해보면은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근데 너네 잘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y축의 수직인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썼어요? y는 4.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이거 다 없으면 몇 차 함수예요?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 그냥 fx는 c였던 거 또는 뭐 y는 c였던 거, 자, 이런 게 상수함수야. 알겠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돼요? 이게 다예요. 합성함수, 역함수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문제 좀 풀 거야. 문제 풀고 갈 거야. 지금 집에 가는 건 아니야. 왜? 그래, 30분 언저리에 끝내줄게. 침착해. 1224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1225번 한번 풀어볼래? 너 책 어디 있어? 책. 아니, 책 가지고 다녀야지. 이상 애들 다 책 가지고 다니는데 너 책에 아무 필기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자, 보자. 자, 두 집합 0, 3, 1, 13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이 대응이 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x값이 정수거나 자연수거나 이런 게 아니고 0부터 3까지 연속된 어떤 수란 얘기야. 연속된 실수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일단 못한다. 이게 이제 아예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 이런 함수값을 조사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기에 지금 난이도가 약간 높은 문제긴 하거든요. 들어봐요. 0 넣으면 a고 1 넣으면 a-1이고 2 넣으면 a고 3 넣으면 a 플러스 3일 거야. 9 마이너스 3 넣으면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4 차이 나야 되거든. 내어서 계산한 게 아니라 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큰 게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y 값들이 다 조사가 됐잖아. 그러면 0, 1, 2, 3을 이제 y 쪽에다가 이렇게 뻗어줄 때 얘네를 받아줄 누군가 이 a, a-1, a, a 플러스 여기 다 존재해야지만 함수가 딱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얘네가 딱 1과 1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럼 얘가 적어도 1은 돼야 돼. 적어도 1은 된다라는 건 a-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 제일 큰 거 누구야? 얘가 13에는 걸려야 되는 거지. 작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해돼? 그럼 a가 몇보다 큰 거야? a가 몇보다 작고? 자, 이렇게 a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2부터 10까지면 몇 가지일까? 몇 개일까? 9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그냥 이제 점 함수로, 그러니까 이제 x 값을 점으로 보고, 아이 뭔 소리야. x 값을 몇 개만 조사해가지고 그냥 간결하게 푸는 방법이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축 몇?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정의역을 몇부터 몇까지 줬어요? 0은 여기겠다. 3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 여기서 최대값이랑 최소값 조사를 해. 그치? 근데 이게 1과 13 사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게 벗어나면 이제 공역이 없는 치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3이 이렇게 위에 y가 이렇게 1에 해가지고 이 함수를 싹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a-1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a 플러스 3 뭐보다 작아야 돼요? 13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푸시는 거야. 자, 넘겨보자. 자, 123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다 있죠? 농담이에요. 내가 중요한 표현들 있는 문제들 지금 니들이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푼 문제들은 사실 다 별표예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이 문제도 복습 번호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F15를 찾아야 되고 가식이랑 나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자, 갑시다. 일단 가장 빠른 길로 문제를 풀어놓고 이제 두 문장을 좀 연구해 볼게. 지금 문제에서 F15를 물어봤어. 그럼 fx가 있으면 이걸 그냥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fx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의역이 몇부터 몇 가지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숫자 넣을 수 있지만 15는 넣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15를 넣었을 때 보기에 없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F15를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11 넣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도 몇 넣어야 돼? 그럼 문장이 F15는 몇이 되는 거야? 이런 거야. F11에 대한 문장을 만들려면 여기다 7 넣어야 되죠. 여기다 7 넣으면 F11은? F7. 아직 크거든? 여기다 33 넣어보자. F7은? F3. 그렇지. 이렇게 뭔가 X값이 4씩 작아져도 함수값은 계속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줄여보자. 얘는 F 몇이랑 같을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입니다. 너무 어이없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일단 여러분 이 표현은 앞으로 고3 때까지 100번, 1000번, 만번 보게 될 거라서 제가 이 문제를 고른 거예요. 자, 써보세요. 주기가 4인 fx. 이걸 고1 때부터 공부를 해놓는다면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확실히 앞서실 수 있겠지. 자, 내 얘기 좀 들어봐. 지금 얘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x제곱이라고 돼 있어. 너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1-x 1 플러스 x 맞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절편 얘기해봐요. 굿.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얘기해봐요. 0, 0,1.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위로 한 칸 올라간 거니까 꼭지점 못 찾으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의 특징. 얘들아, 너네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오늘 입시 설명회 가서도 했거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절대값이 1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다 상관없어. 그럼 x값이 한 칸 가면 y값은 몇 칸 떨어진다 그랬어? 한 칸. x값이 두 칸 떨어지면 y값 몇 칸 떨어진다 그랬어? 네 칸. 세 칸 떨어지면
9칸. 만약에 여기 2가 딱 붙어 있으면, 여기 2가 딱 붙어 있으면 한 칸, 두 칸, 두 칸 8칸, 세 칸 18칸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그럼 지금 봐봐. 여기 꼭지점이지. 그래서 한 칸 한 칸 떨어지는 거 봤지? 그러면 두 칸 몇 칸 떨어질까?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지금 일단 그릴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내가 F2는 알아.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니? F? 3, 4, 5, 6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 그지? 그러면 F3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F3이 뭐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3에서의 함수값을 얻다가 찍고 싶은데 얘가 F-1이랑 같은 거든? F-1 지금 몇이야? 다시 F-1 몇이야? 0이지. 1 빼기 0이잖아. 그치? 근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야지. 자, F-1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맞아? 저거 몇이야? 0이라고 읽어야지. 읽을 때는 y 값을 읽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3에서의 함수값이 x 값이 4 적은 곳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4에서의 함수값은 어디랑 함수값이 같을까? 그렇지. 0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은 거야. 몇인데? 예, 그렇지. 요거를 이렇게 4칸 땡겨오는 거야. 그러면 5에서의 함수값은 어디서의 함수값이랑 같을까? 1에서의 함수값. 요 함수값을 여기까지 땡겨오는 거야. 6에서의 함수값은 뭐랑 같을까? 2에서의 함수값. 이 함수값을 이렇게 4칸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계속 이 모양이 반복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올 때 반복되는 최소 단위,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이건 주기 4짜리 함수야. 이해되죠? 오케이. 주기라는 말. 이게 시간축일 땐 주기라고 부르고, 이걸 이걸 저기 뭐야, 진폭축으로 주면 이거 파장이라고 부르죠. 그럼 너네 이제 과학에서 진폭, 파장 그 주기 함수들 다룰 때 이제 다 사인, 코사인 함수로 하는 거야. 수학으로 하는 거야. 물리, 그치. 고등물리에 사인파, 코사인파 있나 모르겠네. 없을까? 하나도 안 들어? 자, 일단 그 유형 3번 1234번 풀 건 아니고 잠깐 보자는 얘기거든. 이거 풀려있지. 그리고 내가 장담해, 나 이거 엄청 강조해서 가르쳤을 거야. 그죠? F 어쩌고 돼 있는 거, 이거 FX로 바꾸는 거 내가 엄청 강조해서 가르쳤죠. 이거 복습하세요. 그런 얘기야. 유형 4번 볼거 없고, 그 다음에 유형 5번도 그냥 잘 비교해서 풀어오시면 되고, 모르는 거 질문 만들어 오시면 되고. 자, 유형 6번은 조금 중요하네요. 자, 유형 6번에 우리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자, 1대1 함수는 뭐라고? x1,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도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부정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우로 써놓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의 대우야. 그리고 1대1 대응은 공치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썼었죠.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다. 밑에는 뭐 치역 공역 돼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공역은 문제에서 주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기 x값이 예를 들어 1이고 여기 x값이 4라고 쳐봐. 그치? 그럼 정의역이 1부터 4인 거야. 이해돼 이거?
그렇잖아. 이거 x값 몇이야? 1. 여기 있는 x값들 다 1과 4 사이에는 어떤 값들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값 뭐 2 주고 여기 y값 뭐 5 주면 얘는 실제로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1,2라는 것은 x값 1이 y값 2를 찍었다는 얘기거든. 이걸 치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y 값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치역이에요. 너네 기억나지? 우리 이거 공역치역 읽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죠. 함수를 보고 공역치역을 읽는 연습. 기억나? 했었어. 그럼 봐봐. 치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공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그 라지 y 큰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죠? 공역은 문제에서 주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나중에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이러면 그냥 이 치역을 공역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요. fx가 연속이고 1대1이면 1대1 함수도 되는데 일단 난 대응이라고 쓸게. 대응이면 fx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자, 이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야. 연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x값이 쭉 존재해서 y값들을 다 부드럽게 선택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걸 연속이라 그래. 연속이 아닌 건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이거 점 찍으면 어디야? 1,3이지. 그렇죠? 이거 점 찍으면 어디야? 2,2지. 그지? 2,1로 할게. 그 다음에 x값 3이 누구 선택했어요? 2. 그럼 3,2에 찍어야 되지. 맞아? 이거 연속이야? 아니야. 이런 걸 점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함수가 뚝 끊어져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단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봐봐.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 이런 거는 괜찮아. 봐봐. 만약에 연속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같은 y값에 대해서 x값이 몇 개 생겨요? 이렇게 두 개 생기지. 이걸 대응 관계로 그려보면 x1도 y1을 선택한 거고 x2도 y1을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1대1이 안 되는 거죠. 괜찮죠?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야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면 같은 y값을 갖는 x가 딱 생겨.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아니 이거 공부하시고 문제 풀 때 이용하시면 돼. 자, 근데 이제 1255번 같은 건 이제 같이 해봐야 됩니다. 1255번. 아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미안. 요게 아니고 유형 7번이야. 유형 7번에 이제 1262번 같은 거 이제 같이 해봐야 돼. 1262번. 일단 문제 좀 읽어봐요. 슬쩍 풀어봐. 이거 풀고 갈게. 그 정도면 약속 지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죠? 오케이. 그래, 불꽃놀이인데 몇 달에 한 번 있는 거 즐겨야지. 너 안 가? 뭐야, 그러면 넌 나랑 공부하고 가. 얘지? 윤우? 그래, 윤우도 좀 하고 가. 착해가지고 직접적인 거절은 잘 못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살짝. 아니 윤우가 나한테 착하게 군다 이런 뜻이지. 너 약간 삐딱하게 구는데? 나 삐딱해? 방금만. 잘 모르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뜯어져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익숙하지 않죠. 이거 이제 이번 시험부터 저랑 익숙해지면 돼요. 이제 계속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뜯어놓은 그래프는. 얘들아 풀어봐. 그 밑에 있는 함수 3비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X축 Y축 그리는 그런 어린 시절은 지났잖아요. 축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있잖아 살짝. 그치? 위에 있는 직선은 아직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직선은 좀 그려볼 수 있잖아요. 축 딱 잡고. 그렇지. 점 찍지 말고 이렇게. 그래. 수학을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왜 나처럼 안 해? 알았어.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뭔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면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싶죠.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싶지 왠지. 나중에 그렸니? 먼저 이거 그리고 너 근데 되게 정확하다 그림. 유나는 방향이 잘못됐지. 아래로 블록이 아니지 이거는. 자 갑시다. 자 일단 고1 때는요 함수를 서술할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근데 고2, 3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을 문제에서 찾아야 돼. 지금은 아래서 알로에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도 실수 전체, 그다음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근데 우리 뭘로 만드는 거야? 그럼 치역도 뭐야? 실수 전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함수랑 명제를 이용해서, 아니 집합과 명제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정의된 함수를 배운다 보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a-1x로 시작하는 어떤 1차 함수, 직선을 그리겠다는 얘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2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자, 원래 이 2차 함수는 위로 블록하면서 축이 몇? 2인 어떤 2차 함수였을 건데 보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리잖아. 지금 이 문제에선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2보다 작은 곳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인 곳에서도 구멍을 뚫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내가 기울기가 몇이고 y절편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모양은 직선이겠지. 그지? 그럼 직선이 이제 이렇게 갈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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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좀 우리가 결정해 보면 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 방금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조건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지금 얘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증가해 왔지. 그럼 오른쪽도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서 2a-1은 일단 양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어딘가 함수값을 딱 가지고 여기서부터 직선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 쳐보자. 알겠어?
그럼 내가 아직 함수값은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여기를 세모라고 해볼게. 오케이? 정의역 구해보자. 2일 때 함수값 여기 있지? 2 괜찮고 2보다 작을 때 x값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보다 클 때 x값 있는 거 없어? 있어 없어? 없어. x는 다 존재해. 자 y값 다 존재해? 얘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는 계속 음의 값을 가지고 이 별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만큼 실수값이 없고 그 다음에 세모부터 또 연속적인 실수값을 쭉 갖는 y들이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위배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y가 부드럽게 모든 실수값을 갖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정확히 이 구멍을 채우고 올라가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 문제를 풀 때 뇌를 빼놓고 그냥 여기다 이 넣고 여기다 이 넣어서 서로 갖다 놓고 문제를 계속 풀거든? 근데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 알겠어?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증가하더라도 잘 봐. 같은 y값을 갖는 x가 몇 개야? 이러면 1대1의 위배가 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보통 2보다 큰 곳에서 2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곳에서의 이 구멍의 값, 여기다 2 넣은 거, 이거 둘을 갖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요. 4a-2는 여기다 2 넣은 8 플러스 3b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위에 2, 아래 2 넣어서 경계값들을 넣어서 같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4a-4b는 8이고 이거 몇이지? 마이너스 1이니? 넘어오면 9죠? 그러면은 이제 4a는 4b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a는 b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b의 최소값 구한 거잖아. 요거랑 요거랑 연결지어서 문제를 끝내면 돼. 저기다가 이 b 플러스 4분의 9를 딱 넣어. 그러면 이거 4분의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7이지. 그쵸? 그래서 이제 정수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직선을 미지수로 줬으니까 직선을 미지수의 직선을 줬으니까 증가할지 감소할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베이비 원모 타임을 딱 여기서 하는 거야. 알겠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보통 요 난이도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기가 K로 나와요. 그럼 축도 결정해야 돼. 자 끝이야. 숙제 잘해오세요. 아시겠죠? 복습 잘하시고 수고했습니다.